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국가스공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소개를 한 이후로 12%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한국가스공사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만한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계절적인 수요 요소로 가져온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켜봐도 될 것으로는 보이겠습니다만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린 목표 주가 달성이 바로 3, 4일 전에 좀 이루어진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특정 변수들이 계속 나오는 시장 성격 속에서 어떤 계절적 이슈의 수요를 노려본다고 하더라도 목표 주가가 달성된 종목을 무리하게 추가적으로 들고 가서 혹시라도 수익을 까먹는다거나 이런 흐름들을 가져오면 좋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차트를 보시면은 흐름 자체도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 상승 효과가 나온 뒤로 지금 기본 5일선 추세가 꺾이면서 음봉전환 추세가 이미 직전일부터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야간 무료 방송에서 참여하신 분들한테 AS를 해드릴 때도 이 5일선 추세가 지켜질 때까지는 유지를 하되 이탈됐을 때는 반드시 차익 실현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전체 수익 중이실 걸로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 실현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는 KB금융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도 11%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즘 사실 이 금융주들은 좀 조용한 흐름인데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좀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가 빅스텝으로 크게 좀 인상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한 번 정도 그 시기의 반등을 좀 노려보자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반 스텝 인상 부분들을 이번 달에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스텝이라고 하는 건 금융권에 그렇게 크게 메리트로 다가오지 않거든요. 왜? 일반 스텝에 대해서 대출금리나 어떤 이자 부분들을 올리는 요소에 있어서의 자금 유입 강도나 어떤 신규 대출 이자에 대한 수익성이 극대화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금융주의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되겠죠. 이미 8월 중반부에 목표 주가 달성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혹시라도 갖고 계신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 타이밍에서 효과를 노려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 음봉이 나온 요 날이 바로 금리 결정일인 25일입니다. 추가적으로 금리가 빅스텝 이상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아쉬움 속에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음봉이 나오고 밀려 내려가는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죠. 앞으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나올 거기 때문에 좀 더 홀딩 유지를 하면서 수익 구간대를 바라보는 전략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너무 적극적으로 장기적인 전략을 가져가기에는 좀 무리는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목표 주가 달성이 일단 됐었던 종목인 만큼 많은 분들이 수익을 잘 내셨을 걸로 보이고 축하드린다는 말씀. 아직 가지고 계시다면은 일정 부분 추가 수익 전환이 되는 흐름까지 지켜보신 뒤에 짧은 수익이라도 챙기고 나오시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JYP엔터 보도록 할 텐데요. JYP엔터도 방송에서 소개를 하시고 10%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JYP엔터 흐름 요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반등 심하다 이렇게 좀 변수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엔터 변수들도 나오고 시장 변수들도 나오고 상승 부분들을 계속 제한하는 요소가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목표 주가 달성이 저번 주건 그전 주건 됐었을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목표 주가가 이게 64,500원 정도 수준일 거예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62,500원, 3,000원대 흐름 돌파 시도들을 두 번이나 줬다가 내려오고 하면서 또 다시 도전을 해주고 있는데 그만큼 중간중간 변수, 시장이 안 좋았었던 시기잖아요. 변수를 극복하면서도 계속 상승 시도를 주고 있는 위드 코로나 수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시장에 추가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의 변수들이 9월 후반부 정도 FOMC 회의 직전까지는 지표 개선 요소들이 강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점진적으로도 반등 시도는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 2주 정도 홀딩 유지를 더 해주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목표 주가 달성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 그 시점에는 일단 차익 실현을 하고 지켜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콘텐트리 중앙 보도록 할 텐데요. 콘텐트리 중앙은 한 3%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고 일단 최근 들어서는 큰 시세를 내기보다는 좀 횡보를 하는 흐름입니다.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이건 뭐 이제 저번 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뭐 지금 매집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다 사지 말고 제가 최근에 야간 무료 방송에서 얘기해드리는 부분들이라든지 방송에서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라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해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평단가가 어느 정도 다운되어 있는 상태이실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반등 추세로 직전, 고점 도전 흐름 부분들이 나오는 요소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매수액 후 유지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은 종목이고 한 달 정도 보는 전략이기 때문에 가볍게 홀딩 유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종목들에 대한 AS를 꼼꼼하게 받아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이 종목들 화면으로도 정리하고 오시죠.